자, 이제 무권 대리 들어갈 건데 여기는 이제 매년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무권 대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 권한이 없는 대리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지금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버지 이 본인이 부동산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외인수 같은 자식놈이 이 부동산을 부모님 부동산을 이게 팔아먹으려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런 걸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했다는 말에서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무권 대리의 뜻이 대리의 권한이 없답니다. 대리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됐어요. 이 무권 대리에 해당되는 요 대리인이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네요. 자,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계약으로 바꿔서 읽으라고 했고요. 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된 법률행위의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아까 무권 대리의 효력에 대해서 이미 칠판에다 판서했는데 아까 어디서 했냐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거기에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는 뭐다? 무효. 아까 판서해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인데 그 무효는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그래서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다. 아까 칠판에 판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공동 대리 규정을 위반해도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추인할 수 있다. 무효. 그래서 무효니까 이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하하. 무권 대리라는 말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요. 법률행위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라니까. 뭐가 된다고요? 무효. 무권 대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자예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러니까 아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공동대리 위반을 했을 때 그 금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인데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아까 그래서 판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제가 판서해드리고 얘기해줘도 그걸로 자기 걸로 소화해갖고 써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들을 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쉽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 강사한테 들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 뿐이지 본인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걸로 바꾸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무효인데 이 무효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랬나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이 최고라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라는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에 대해서는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습니다. 선의도 악의도. 최고라는 말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무효인데 추인해 주실 겁니까? 라고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걸 뭐라 한다고요? 최고.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뜻이에요. 철회는 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선의만 할 수가 있고 악의는 철회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선의 악의 이렇게 되는데 뭐가 선의라는 건가요 지금? 몰랐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대리인이 한 대리 행위가 권한이 없는 대리, 지금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 행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는 겁니다. 모르고 상대방이 계약한 것은 뭐라 본다고요? 선의. 그래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 모르고 계약한 걸 뭐란다고요? 선의. 알면서 상대방이 계약했다. 뭐 한다고요? 악의. 그럼 악이라도 최고권 추인해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은 있는데 철회권은 있다 없다? 없다. 철회권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철회권은 없다. 자, 그러면 최고는 추인을 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에게 추인해 주실 거냐?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걸 갖다 최고고, 물어보는 거는 입 떴다 뭐하나? 그래서 선의 악의 둘 다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최고로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최고를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대법원 판례가 얼마를 말한다 그랬어요? 15일에서 30일입니다. 얼마라고요? 15일. 15일에서 얼마의 기간이라고요? 30일.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도록 하는데, 이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월 5일 날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추인해 주실 겁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1월 30일까지 추인 여부를 확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1월 5일 날 보내면서 1월 30일까지 확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최고장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얼마를 주면 된다고요? 15일에서 30일. 그러면 1월 30일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1월 5일 날 발생했으니까 25일 정도 시간 준 거잖아요. 그러면 15일에서 30일 시간 준 거 되네요. 25일 줬으니까. 요 소간에 딱 25일이니까 딱 들어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최고장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응용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용이 되려고 그러면. 자, 그래서 최고장을 보내서 추인 여부를 확답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금 최고장을 보냈는데 그 기간 내에 본인께서 확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잠깐만, 이거 제가 빼먹은 게 아니라 법조문이 빼먹은 거예요.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뭘 바라지 않았을까요? 발송하지 않았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빼먹은 게 아니고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건 뭘 하잖아요? 발송하지 않았다. 송자를 빼먹은 거예요. 법조문이. 그래서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발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본인께서 바라지 않으면 뭐로 볼 거냐? 추인 거절로 본답니다. 뭐로 본다고요? 추인 거절. 추인 거절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거는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건데, 이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했더니 이 본인의 추인 전까지. 그래서 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없던 계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본인이 추인하고 난 다음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라 하더라도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는 본인의 추인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이 계약을 갖다가 추인을 하려고 해요. 자, 추인의 뜻이 뭐예요? 추인의 뜻. 추후에 인정했다. 추후에 인정했다. 추후에 승인했다. 이런 뜻입니다. 추후에 이 계약을 인정했어요.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을 할 때 유엔수 같은 자식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은 두 군데 다 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연락할 때까지 이거 추인 받았습니다라고 연락할 때까지 상대방은 아직 추인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면 상대방은 아직 뭐 할 수 있냐면 처리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 한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추인은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의 뜻이 뭐냐면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께서 상대방한테 추인하겠다라고 말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 저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 없이 추인해, 그러니까 저 계약이 법적 이 계약이 유효로서 효력이 확정되는 겁니다. 추인하는 순간 이 계약이 무효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유효로서 확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 그래서 이 본인의 추인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걸 추인한,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법률행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5월 1일 날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추인은 5월 20일자로 추인을 했다 이렇게 해보죠. 5월 20일자로 추인을 하게 되면 이 추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5월 1일자로 발생을 합니다. 이걸 소급적 유효라 그래요. 소급 유효다. 다시 한번, 소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인한 날짜는 5월 20일 날 추인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5월 1일자 법률행위가 성립시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데 이것은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 유효. 그래서 추인과 동시에 이것은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인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께서 추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인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 추인을 하거나 또는 변경된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을 하긴 했는데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을 했어요. 이랬을 때 효력은 상대방 병입니다. 상대방이 여기서 지금 상대방은 병이에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일부 추인, 법정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소리죠. 동의를 안 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데, 자,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의 뜻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왼수 같은 놈이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었는데 이렇게 팔아먹었습니다. 자, 부모님의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일괄 매매했습니다. 자, 일괄 매매라고 하는 건 두 개를 같이 팔아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10억, 그 다음에 토지는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8억에 지금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일괄 매매가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부모가 봤을 때 토지는 제대로 그냥 그대로 아쉽지만 그대로 그냥 팔았다 생각하는데, 아니 건물은 10억에 팔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팔았다고 보는데 토지가 지금 잘못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추인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추인을 하고 말을 잘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추인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추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일부 추인이 되는 거예요.
일부 추인 뜻 이해했나요? 다시 합니다. 두 개가 일괄매매로서 두 개를 같이 팔아먹었는데 근데 지금 둘 중에 토지와 건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추인하고 어느 한쪽은 안 파는데 대체적으로 건물 쪽은 팔고 토지는 대체적으로 안 팔아요. 왜 그럴까? 건물은 파는데 토지는 대체적으로 안 판다. 왜? 부동산의 ABC야, ABC. 왜냐하면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이 토지는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건물이니까. 근데 토지가 있으면 나중에 이 건물을 헐고라도 다시 또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토지를 내버려두고 건물을 팔아먹어야지. 자, 그래서 그러면 건물만 팔았으면 건물을 산 사람은 토지에다가 땅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당연히 내야 되지. 건물만 샀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건물을 팔아먹고 토지는 안 팔아먹어야 돼. 그래야 건물을 산 사람이 여기다가 계속 세를 내지.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의 ABC야, ABC.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건물을 갖다가 철거시키면 자기가 다시 나중에 지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팔아먹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부 추인을 했다. 또 변경된 추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건물이 10억인데 토지가 8억. 이거 잘못됐네. 이 토지는 15억으로 하면은 15억.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25억이면 내가 추인할게. 이렇게 된 것이 변경된 추인이에요. 토지 가격에 올려라. 토지 가격을 올리면 내가 여기 추인할게. 이렇게 된 건 변경된 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 병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효력이 있지만 동의를 못 받으면 이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자, 요거를 교재를 찾아서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32페이지 하단부 2번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 2번 동그라미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이 전부를 추인하여 효력이 생긴다. 무권 대리인의 형용 배치입니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느나 뭐가 된다? 무효다. 이 중대한 판례가 시험 문제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잘 132페이지 하단부 2번 132 하단부 하단부니까 밑에라는 소리지. 하단부 밑에서 2번. 자, 그래서 그 판례, 그 판례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판례니까 꼭 요거 숙지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인이 지금 이제 이 무권 대리인이 일을 저질러서 발생한 문제니까 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왼수 같은 놈이 이게 지금 일을 저질러서 발생한 문제니까 여기에다가 좀 혼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민법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서 지금 본인께서 추인을 해주면은 깔끔한데 본인께서 추인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줬냐 했더니 이참에 이놈 버르장머리를 경상도 말할까 확실히 말이다. 자, 그래서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치겠다 이래가지고 추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위임장을 갖다가 위조했기 때문에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처벌을 받게 되면 호적의 줄이 올라가. 근데 그걸 감수하고도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인을 안 해주게 되면
무권 대리인 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서 이건 본인이 추인 안 해줬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하면 이 계약은 없던 것이 돼요. 철회하면 또 깨끗하게 끝나는데 상대방이 철회를 안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철회해주면 좋겠는데 상대방도 철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을이 나는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유권 대리인이다 라고 해서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대리권을 갖다가 증명하면 유권 대리가 되죠. 대리권이 있다라고 증명되면 유권 대리가 되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근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대리권 증명 못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니까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무권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면 저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면 능력자라는 소리죠. 능력자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게 돼버리게 되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병. 이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책임을 질 거냐, 이행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했다고요? 상대방 병입니다.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책임을 지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요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35조 조문을 일단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있네요. 135페이지 그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 파란색 5번에 보니까 무권 대리인의 책임 135조 거기를 보십니다. 일단 조문을 먼저 볼게요. 135조 1항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겁니다. 뭘 증명하지 못했다고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요겁니다.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가 되는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취인을 얻지 못했다. 7번 봅니다. 본인의 뭘 얻지 못했다고요? 본인의 취인을 얻지 못했다. 본인의 취인을 얻지 못한 때는 상대방의 선택. 왔구나. 누가 선택했다고요? 이거 생각보다 잘 풀려. 이거 들을 때만 쉽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안 쉬워. 이거 누가 선택했다고요? 이거 틀리면 내가 절단 낼 것이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거기까지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들을 쭉 보셨는데 이제 프린트물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1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7번. 무권 대리 행위의 취인은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무권 대리인에게 한 취인은 효력이 없다. OX. 자, 여기 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저기 있는 저 뒤에 있는 친구 X 소리가 맞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자, 이겁니다. 지금 문제인즉슨 이거거든요. 뭐 지금 본인이 취인했는데 상대방에게 취인했을 때만 효력이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건 효력이 없다. 틀렸네요. 추인은 두 군데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누구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된다. 추인은 둘 다 해도 돼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된다. 근데 다시 봐요. 거기 문제 17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고 무권 대리인, 왼수 같은 자식놈한테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 왼수 같은 자식놈한테 해도 된다고 여기 돼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두 개 나타나네. 된다. 그래서 결론 뭐라고요? X. 되는데 안 된다 그랬으니까 X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무권 대리 행위의 효력은 가로다. 가로 뭘까요? 유동적 무효. 그렇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적 효력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자, 그 다음에 20번을 좀 보겠습니다. 20번. 본인을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7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속을 썩여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그래갖고 이 왼수 같은 놈이 부모님을 상속을 받았대. 이렇게 단독 상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독 상속을 했는데 상대방의 추인을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네가 한 거 책임져라라고 했더니 이제 본인을 아버지를 상속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나 이거 추인 못 해준다.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에는 단독 상속했다면 그렇다면 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상대방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 된다. 그래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을 거절하면 신의 측에 반한다. 네가 하고 네가 한 일에 대해 책임 안 지면 누가 질 거야 이거. 그래서 그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다가 별표를 두 개 치고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21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주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21번. O다, X다. 이거 갈라지네. 갈라져. 승부를 봐야 되겠구만. 자, 이거 O다라고 하는 건 O. 그러면 X다 그러면 X. 손 안 들었다 두 손 들어봐. 왜 손 안 든 사람이 있지? 결론은 X입니다. 왜냐? 칠판 봐. 여기 누구의 선택이라 그랬어요? 이거 상대방의 선택. 근데 거기 지금 누구예요?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 내가 틀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많이 틀렸구만 이거.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근데 거기 지금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이라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선택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최고권은 가로가로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최고권은 가로가로 불문한다는 뭘까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칠판에 보니까 최고권은 선악 불문하고 둘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권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둘 다 할 수 있다. 따지지 말고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권은 누구만 가능하다? 오케이. 철에는 선이만 된다. 악이는 안 된다고 주관식 메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볼 건데 지금 우리가 그 11월 첫째 주라든가 1월 첫째 주에 한 것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걸 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없다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도달시키지 않아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유죄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유죄포. 예. 그래서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유죄포가 있었다. 유죄포가. 유가 뭐였어요? 유언.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이건 각종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추인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무권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추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추인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무권 대리 행위가 있었을 때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을 교재를 가지고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가서 보냐면 136페이지입니다. 자, 136페이지 가운데 3번에 보니까 거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란 말 보이시죠? 예. 그 중에서 상대방 없는, 자, 거기 박스입니다. 상대방 없는이란 말.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적 무효다. 자, 그래서 상대방 무권대리인이 권한 없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재단법인 살립. 아, 나왔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유죄포 중에 제가 뭐라 그러다고요? 재단법인 설립. 거기 나왔네. 판례가. 재단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 무효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시험 문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죄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무권대리가 있으면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 자, 프린트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볼 관련해 가지고 19번으로 갑니다. 19번. 무권대리 제도는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가로다. 언제나 가로보?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풀고 쉬었다가 와서 마지막 표현 대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 15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153페이지에 05번을 볼 겁니다. 05번 쪽에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에 153페이지 꼭대기 05번 해설과 정답을 가리세요. 해설과 정답을 가린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05번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OX. 자, 여기 봐요. 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했습니다. 추인을 하니까 또로로록 5월 20일 날 추인했는데 또로로로록 해서 뭐가 된다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됐다.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표. 그래서 5월 1일 날 계약이 있었는데 추인을 5월 20일 날 했다.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5월 1일자. 추인은 5월 20일 날 했는데 5월 20일자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가지고 5월 1일자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추인은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소급표가 있대요. 소급표가. 그래서 1번 질문 맞다 틀리다? 맞다. 예, 써먹으려면은 뭐 내년에 써먹을 것이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자, 두 번째. 2번 됐고 3번 보겠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이 어느 편이라도 좋다. 그렇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자,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추인을 할 때는 이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무권대리인이 누구한테 된다고요? 상대방. 어느 쪽에 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해도 된다. 어느 쪽에 하든 무방하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한다니까. 자, 여기 봐요. 여기 써놨네. 추인은 무슨 권이라고 써놨어요? 형성권. 형성권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이 없어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무슨 권이라고요? 추인권. 아니, 형성권. 그래서 추인은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이다. 그래서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권이라 한다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본인이 일부 추인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다. OX. 아, 여기 써놨습니다. 일부 추인, 변경을 가는 추인은 상대방이 뭐 있어야 한다고요? 동의. 일부 추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팔아먹었는데 건물만 추인하고 토지는 추인 못 해준다. 이거 뭐가 된다고요? 일부 추인. 그 다음에 변경된 추인. 변경된 추인. 그래서 땅값은 잘못 책정했구만. 토지는 뭐 건물은 됐는데 토지값을 올려라 15억. 그래서 합해서 25억이면 추인해줄게. 변경된 추인을 가했다. 이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본인이 일부 추인하면 상대방이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지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네요. 자, 매년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권 대리 파트는 좀 시험 문제가 옳은 걸 골라라라는 것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나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 가지고 특이하게 무권 대리 파트의 시험 문제는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한 문제씩 가끔씩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빨리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5월 달에 보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성적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 2차까지 할 여유가 생기면서 동차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 끌어올리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그냥 뒤에 가서 문제 풀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1차밖에 합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동차가 어렵습니다. 내가 늦게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동차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래서 빨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빨리 풀어야 여러분 머리가 빨리 깨어져요. 그래서 레갈 마인드가 빨리 생기고 그래서 레갈 마인드가 생겨야 법을 보는 눈이라든가 문제를 보는 눈 각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함정이 잘 안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판례를 하면서 숙성의 시간을 좀 빨리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쉬었다가 와서 표현 대리. 원래 이 표현 대리도 일반 학원에서는 3, 4월 달에 하지 1, 2월 달에는 잘 안 하는데 동영상도 거의 그렇습니다. 동영상도 표현 대리는 거의 3, 4월에 가서 하지 1, 2월에 안 하는데 오늘 저는 다 이거 할 겁니다. 쉬었다가 와서 표현 대리를 할 거니까 칠판을 다 지웁니다.